오래간만에 또 월드컵 시리즈를 준비했는데 장모님 그 전쟁 영화는 좀 많이 보시는 스타일이세요? 글쎄 뭐 그걸 일부러 찾아서 많이 보는 스타일은 아닌데 현역에 있을 때는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전쟁 영화가 나오면 좀 찾아봤던 것 같아요. 첫 경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퓨리 대 1917입니다. 퓨리는 독일군이 만들었던 티거 전차 실물이 이제 뭐 이렇게 등장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전차를 운영하는 작은 조직에서의 어떤 동료 간의 갈등, 그런 것을 적절하게 잘 조명했던 그런 영화인 것 같고, 1917은 뭐 숫자가 의미하듯이 1차 세계대전을 이제 의미하는 것인데, 참호전의 어떤 처참함, 그런 거를 이제 영상에 담았던 영화 같아요. 이 참호전이라는 것이 뭐 사나흘 만에 끝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진지가 이제 뭐 앞으로 쭉 추진된다든지 갑자기 뒤로 후퇴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거의 제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 장병들이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 뭐 쥐도 많이 돌아다니고 실제로 그 1차 세계대전 그 참호전이 있을 때는 병사들이 있는 그 진지에 비가 오면은 배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발이 탱탱 뿔고 쥐하고 동숙하고, 그래서 어떤 사진 같은 거 보면은 쥐를 잡아갖고 쫙 이제 말린다고 올려놓은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전장터에서 우리 그 장병들이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다뤘던 그런 영화라고 기억이 납니다. 우리 퓨리를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제 입장에서는 조금 더 크게 봐서 1차 세계대전 때 어떤 참호전이라는 그런 것을 아주 세세하게 잘 다룬 1917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대 진주만. 진주만은 아시다시피 하와이의 미군 기지가 이제 일본군에 의해서 기습을 당하던 그런 관련된 영화고, 인천 상륙작전은 6.25 전쟁 때 우리 인천에 이제 메가더 장군이 상륙하는 그런 것을 그렸던 영화인데, 또 지금 당장 우리가 적으로 여기고 맞닥뜨려야 될 북한군과 우리 대한민국 국군 또 유엔군이 같이 싸웠던 우리 대한민국에 관련된 영화 인천 상륙작전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위워 솔저스 플래툰입니다. 이 둘 다 이게 베트남에서 뜻하지 않게 세게 맞닥뜨렸네. 위워 솔저스는 미군이 1, 2차 세계대전과 달리 베트남은 정글이라 그러는 새로운 전장 환경이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으로 싸워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헬리콥터를 전장에 본격적으로 투입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헬무어 중령의 대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려진 사실에 기반한 영화입니다. 헬무어 중령이 미국에서 여러 인종으로 섞여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데리고 대대 훈련을 마치고 베트남으로 출발하기 전에 대대원들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리더십을 전부 쫙 엑기스를 모아놓은 듯한 그런 명연설을 했었고, 그 연설의 요지는 내가 솔선수범하고 내가 너희들을 다 책임져 주겠다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베트남 전투 현장에서 자기가 이야기한 대로 다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전투를 했던 그런 영화죠. 반면에 이제 플래툰 또 찰리 신인가요? 이렇게 나오는 그것도 사실은 그 인간의 심리라든지 여러 가지 월남전의 환경 이런 것을 잘 묘사했던 영화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위워 솔저스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라이언 일병 구하기 대 덩케르크입니다. 과연 저런 일이 가능한 거야? 라이언 일병 한 명 구하려고 저 많은 사람들이 희생한다고 말이 돼? 실제 사건은 아니지만은 그 비슷한 일이 미국이 이제 해군에서 있었던 것이죠. 형제가 한 배에 타서 다 이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이후에 동일한 어떤 그 전투함이라든지 이런데 형제들을 다 태우지 말라 뭐 이렇게 이제 바뀌고 그랬는데, 그런 것에 이제 기초해 갖고 만드는 것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인데, 그만큼 미군이 병사들 한 명 한 명을 다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영화라고 기억이 나고, 덩케르크는 연합군이 불의의 일격을 독일군들로부터 받고 단시간 내에 많은 군인들을 영국으로 철수를 시켰어야 되기 때문에 배가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어선이라든지 요트라든지 이런 것이 실제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다 출동해갖고 병력들을 구성하고 했던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덩케르크 작전이 처참하게 이제 철수하는 것이지만은 그나마 나중을 생각하면은 그때 그래도 질서정연하게 덩케르크에서 철수를 잘 해서 그 병력이 전투력이 어느 정도 잘 보존
보존이 돼갖고 나중에 이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한 발판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전투였고, 그것을 영화로 만들어 온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스탈린그라드 대 블랙호크 다운입니다. 이 스탈린그라드는 아주 추운 곳에서 많은 인원 피해가 있었던 그런 전투고, 블랙호크 다운은 소말리아 뜨거운 곳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병력이 들어가서 벌였던 작전을 영화한 것이죠. 블랙호크 다운은 전장에서의 인간의 어떤 심리라든지 그런 것을 잘 보여줬던 것 같고,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독일군의 기세를 연합군이 꺾어버리는 결정적인 그런 이제 순간이 됐던 것이고,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은 그리로부터 결국은 독일군이 이제 패망이 시작되지 않았었는가 하는 그런 영화였는데, 2차 세계대전 연합군 승리의 어떤 결정적 계기가 됐던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극기를 휘날리며 대 밴드 오브 브라더스입니다. 우리 그 전쟁 기념관 앞에 가면 형제의 상이라고 이런 남북 군인들이 끌어안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 것이 결국은 다 이 태극기 휘날리면 내용과 다 관련되어 있는 것들인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어떤 이념적인 문제로 일어나는 갈등이라든지 또 반전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태극기 휘날리면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또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저 영화가 뜻하는 게 뭐야? 이런 어떤 혼선이 생길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영화인데, 어쨌든 우리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해갖고 나름대로 우리나라 전쟁 영화 중에 잘 만들어진 것이다 생각이 돼요. 그 밴드 오브 브라더스는 이지중대에 그 실제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군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많은 그런 이제 그 드라마인데, 1편부터 10편까지 있나요? 저는 이거 몇 번 봤던 것 같은데, 왜 봤느냐? 그런 어떤 하나하나가 내가 지휘하는 우리 부대의 이 전우들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때 내 부하 전우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싸울 것인가. 그리고 이제 실제 전투 현장에서 내 부하 전우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려 그러면은 어떻게 평상시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지휘 체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을 많이 이제 알려줬던 드라마고, 또 그걸 알려고 제가 찾아보기도 했었고요. 기억에 남는 게 훈련소에서 훈련 받을 때 실제 전투 현장과 같은 어떤 참혹함, 또 두려움, 이런 것을 경험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철조망 같은 데다가 돼지 창자 같은 거 실제로 막 걸어놓고 막 훈련하고 그러잖아요. 야, 저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안타깝게도 실제 전투 현장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진짜 실전과 같은 교육훈련 여건을 만들고 하는 그런 것이 저는 상당히 배울 것이 많았던 그런 드라마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태극기 휘날리며 또 잘 만드는 영화지만은 실제 군인이었던 제 입장에서 밴드 오브 브라더스가 그야말로 군인의 실제 모습을 잘 보여줬던 그런 나름대로 불후의 명작이라고 생각을 해서 밴드 오브 브라더스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이강의 다리 대 크림슨 타이드. 콰이강의 다리는 아시는 것처럼 일본군한테 잡혔던 어떤 포로들이 이제 콰이강에 다리 녹화하면서 이제 했던 그런 이제 영화인데 좀 오래된 거죠. 크림슨 타이드는 쿠바 위기를 배경으로 해갖고 미국 잠수함이 이제 러시아에 핵을 이제 쏘러 가는 그런 관련된 영화인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함장과 부함장 간의 어떤 갈등, 그 실제로 함장과 부함장 간에 저런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것이냐, 실제로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배라는 것은 바다로 나가면은 함장이, 선장이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우리나라 군함 같은 경우에도 거기 함장의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육군 같으면은 사단장이 오면은 대대장 자리에 앉아요. 근데 제가 경험한 해군은 절대로 투스타가 그 함장 자리에 안 앉는다는 것이죠. 왜? 그게 그만큼 그 함장을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참치 잡으러 오장어선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 나가는 오장어선 선장한테 모든 권한을 다 줬었고, 심지어 곤충까지도 줬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거 왜 줬느냐? 요즘같이 통신이 잘 될 때도 아니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함장한테 전권을 줘갖고 그걸 제압하도록 하고 이렇게 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함장 해크만과 부함장 덴젤 워싱턴이 일으켰던 갈등 같은 것은 일어나기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크림슨 타이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명랑 대 미드웨이. 이순신 제독이 이순신 장군이라고 이제 우리가 뭐 통상 이렇게 부르는데 예, 오늘 여기에서는 예, 해전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순신 제독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순신 제독이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왜 안 졌겠어요? 전투 지휘를 잘한 것도 있지만은 준비를 철저히 했다는 것이죠. 이 바닷물이 어떻게 흘러가고 조수간만의 차이가 어떻게 되고 달은 언제 떠서 어떻게 지고 바람은 어떻게 불고 이런 것을 끊임없이 이제 연구를 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실시간 전투하는데 대입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 울돌목이라는 곳 명량 거기에 물이 들고 나가고 할 때 어느 시기에 가장 물의 속도가 빠르고 이런 것을 바삭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정보 분석한 것을 잘 이용을 해서 적은 배로 많은 외선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미드웨이도 마찬가지죠. 2차 세계대전의 육지에서 연합군이 이기게 되는 전기가 스탈린그라드 전투였다 그러면은 해전에 있어서 특히 태평양 해전에 있어 갖고 미군이 일본군을 이제 압도해 나가는 계기가 됐던 것이 미드웨이 해전이죠. 미국의 정보장교 로스토프 중령이 일본이 미드웨이를 지금 공격하려고 그러는구나. 이것을 이제 사전에 이제 알은 것이죠. 지피지기라 그래. 지피지기. 예. 내가 센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적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적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야지 내가 전투력을 잘 배치를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이제 북한의 핵 미사일을 두려워하고 그러는데 예, 북한이 교신을 주고받고 하는 그 내용이 진짜 핵을 쏘려고 하는 것인지 지금 아니면 저게 그냥 한번 폼을 잡아보는 것인지 이거 분석을 잘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적의 어떤 미세한 움직임 하나하나도 대단히 중요하게 또 소중하게 생각을 하면서 분석을 잘해야 전투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명량도 되고 미드웨이가 됩니다. 예. 미드웨이도 뭐 대작이고 아주 좋은 작품이지만은 우리 이순신 제독이 명량을 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강전입니다. 8강 좋아요. 예. 1927 대 인천 상륙작전. 둘 다 막상막하 1차 세계대전과 6.25 전쟁인데 1927에게는 미안하지만은 인천 상륙작전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워 솔저스 대 라이언 일병 구하기. 사실상 이게 장군님한테는 결승 아닌가요? 스포일러 아닌가? 이거 왜 여기서 만난 거야 이 사람들이. 그거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예. 라이언 일병 구하기도 대단히 수작인데 여기서는 위워 솔저스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탈린그라드 대 밴드 오브 브라더스입니다. 큰 어떤 전쟁을 역전시키고 하는데 계기가 됐던 측면에서는 스탈린그라드인데 실제 현재 있는 많은 군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화는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고 생각을 해서 밴드 오브 브라더스를 4강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림슨 타이드 대 명랑입니다. 이것도 뭐 스케일 측면에서나 역사적인 측면에서 명량을 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4강전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대 위워 솔저스. 인천 상륙작전은 또 좋은 영화인 것은 분명하지만 어차피 하나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위워 솔저스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밴드 오브 브라더스 대 명량. 민간인뿐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 근무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화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것저것 떠나서 우리 군의 뭐 대부분이 장병들이 말단에 근무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소부대 전투에 관련돼 갖고 세세하게 여러 가지를 많이 가르쳐 주려고 담은 밴드 오브 브라더스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드디어 결승입니다. 위워 솔저스 대 밴드 오브 브라더스. 밴드 오브 브라더스는 소대급 이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규모의 말단부대 전투의 현상, 전투의 참상, 전투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 이런 것들을 진짜 잘 보여주는 그런 영화인 반면에 위워 솔저스는 지휘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지휘관도 상급부대 지휘관이 아니라 병사들과 직접 맞대고 있는 대대장 수준에서의 지휘관의 역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 영화인데 제가 뭐 장교 출신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마리 양이 이끄는 사자 조직보다가 한 마리 사자가 이끄는 양의 조직이 더 무섭다고 하듯이 지휘관이 대단히 중요하다 어느 조직이나 이제 그런 측면에서 솔선수범의 정수를 보여줬던 책임감의 정수를 보여줬던 위워 솔저스가 최고의 영화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위오 솔저스의 앞거는 헬무어 중령이 베트남으로 출정하기 전에 대대원들과 그 가족들을 모아놓고 하는 연설문. We are going to battle against a tough and determined enemy. I can't promise you that I will bring you all home alive. But this I swear before you and before Almighty God. When we go into battle, I'll be the first to step foot on the field, and I'll be the last to step off. And I'll leave no one behind. Dead or alive, we will all come home together. So help me God. 이것이 희생정신과 솔선수범을 바탕으로 하는 리더, 지휘관이 가져야 될 책임감을 보여주는 정수의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대가 됐든 일반 사회가 됐든 누구든지 리더 역할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각오를 갖고 조직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월드컵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